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오늘은 특별히 우리 시대에 숨은 영웅,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바로 황혼유가 힘들지만 포기 못하는 이유라는 주제인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한 단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황혼 육아를 겪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전하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60대 중반의 박미숙 씨입니다. 미숙 씨는 늘 고단한 하루를 보내지만 손주를 보며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체 어떤 사연일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미숙 씨의 목소리를 통해 황혼 육아가 어떤 현실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지, 그 안에 담긴 사랑과 희생, 그리고 아픔들을 솔직하게 들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덧 제 나이 66, 젊을 적에는 상상도 못했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 다 키우고 이제 좀 한숨 돌리며 제 인생을 즐길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죠. 노년에는 남편과 함께 오붓하게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취미 활동도 마음껏 하면서 제 삶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장식할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계획과는 달리 갑작스러운 상황이 저를 다시 육아의 전쟁터로 이끌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이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 손주를 제가 돌보게 되었어요. 처음엔 정말이지 막막했습니다. 자식 키울 때도 녹록지 않았는데 이 나이에 다시 육아라니요.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나이에 한창 활동량이 많은 아이를 돌본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체력적으로도 힘들었고 아이 학교 문제부터 학원, 매일 밥 챙기는 것까지 모든 것이 제게는 새롭고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잠시 쉬어갈 틈도 없이 다시금 아이의 일상에 맞춰 저의 모든 생활 패턴을 바꿔야 했습니다. 세상도 제가 젊었을 때와는 너무나 많이 변했더군요. 제가 아이 키울 때와는 육아 방식도 많이 달라져서 손주에게 혹시 제가 뒤떨어지는 교육을 시킬까봐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키우지 않는다는 말이라도 들을까봐 혹시라도 손주에게 피해가 갈까봐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최신 육아 트렌드 초등학생 교육법 같은 단어들을 검색하며 정보를 찾아보고 다른 젊은 엄마들과 어울려 정보를 교환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들과의 대화는 쉽지 않았어요. 세대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 제가 경험했던 육아 방식과 지금의 방식이 너무나 달라서 저만 동떨어진 것 같고 가끔은 제가 너무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의 고단함은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었죠. 혼자 삭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의 병이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아들 부부의 친구 아들까지 돌봐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주 한 명도 제 몸에는 버거운데 다른 아이까지 돌봐야 한다는 말에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러려고 이 나이에 육아를 시작했나 하는 생각에 서럽고 분한 마음이 북받쳐 올랐죠. 솔직히 말해서 단칼에 거절하고 싶었지만 아들의 눈치를 보니 차마 그럴 수 없었어요. 아들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할까 하는 생각에 결국
그 아이까지 돌보게 되었습니다. 제 몸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들어질 정도로 관절염은 더 심해졌고 늘 허리가 아파서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 과도한 신체 활동으로 인한 무리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몸은 아픈데 쉴 수 없는 현실이 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밤에는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손주에게 혹시라도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늘 불안했고, 혹시 제가 잠든 사이에 아이가 아프기라도 할까봐 얕은 잠만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다간 제 몸이 먼저 망가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의 건강이 나빠지는 만큼 저의 삶의 질도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육아 때문에 제 시간을 낼 수 없으니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손주를 돌봐야 한다는 핑계로 거절하기 일쑤였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해주던 친구들도 점차 저를 찾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친구들과의 관계는 소원해졌습니다. 저 혼자 외딴 섬에 갇힌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대화할 상대도 없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곳도 없으니 외로움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물론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큽니다. 손주가 재롱을 부릴 때면 피곤함도 잊고 환하게 웃게 되죠. 그 작은 손이 제 손을 잡을 때면 세상 모든 시름을 잊을 만큼 따뜻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육아로 인해 제 개인적인 삶은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한순간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취미 활동은 고사하고 따뜻한 차 한 잔 마실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우울감이 저를 덮쳐왔고, 때로는 저도 모르게 손주에게 짜증을 내는 제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손주를 돌보던 중 작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가 놀다가 살짝 넘어졌는데 아들 부부는 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엄마가 제대로 안 봐서 그런 거 아니냐는 비난에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말까지 들으니 서럽고 억울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더군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손주를 돌보지 않겠다. 내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쳤으니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손주가 저를 올려다보며 할머니하고 부르는 순간 제 마음은 다시 약해졌습니다. 그 아이의 순진무구한 눈빛, 저에게 의지하는 작은 손을 보는 순간 이 아이에게 저밖에 없다는 생각에 차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이혼한 뒤 아들은 재혼을 준비하고 있고 며느리는 자신의 삶을 찾아 떠났습니다. 결국 손주는 사실상 저에게 맡겨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손주에게 저 말고 누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이 고된 육아를 참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만은 세상이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죠. 사실 저는 젊은 시절 제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늘 무언가를 포기하며 살아야 했죠. 학업도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도 가족을 위해 모두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손주에게는
그런 아쉬움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통해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을 다시 꾸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아이가 잘 자라주기만 한다면, 이 아이의 환한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제 삶의 모든 어려움도 의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주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힘든 시간을 잊고 행복을 느낍니다. 이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저는 앞으로도 손주 곁에서 묵묵히 버텨낼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제 삶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황혼 육아를 포기할 수 없는 단 하나의, 그리고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이 아이에게서 희망을 봅니다. 이 아이를 통해 제 삶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손주가 있어 외롭지 않고, 손주가 있어 힘든 날도 웃을 수 있습니다. 손주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네, 박미숙 씨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손주를 향한 애끓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미숙 씨처럼 많은 조부모님들이 황혼 육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은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고 계십니다. 미숙 씨의 사연에서 보듯 조부모님들은 자신의 건강이 나빠지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손주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60대, 70대 이상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마치 젊은 부모들처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손주들의 등하원, 식사, 숙제, 놀이 등 모든 일상을 책임지며 온몸을 불사르고 계신 것이죠. 게다가 과거의 육아 방식과 달라진 요즘 육아 트렌드에 적응하기 위해 애쓰시고, 때로는 자녀와의 가치관 차이로 인한 갈등까지 겪으시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전자기기 사용 문제, 아이들의 식습관, 친구 관계 등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서 젊은 세대와의 의견 차이를 경험하며 혼란스러워 하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조부모님들에게는 큰 스트레스이자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자녀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오히려 책임을 전가받는 상황은 조부모님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비난을 받아야 하나, 내 노력이 이렇게 무시당할 수 있나 하는 억울함과 서운함은 감당하기 힘든 감정일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당연시되는 희생은 때로는 가장 잔인한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부모님들이 미숙 씨처럼 황혼 육아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책임감이라는 가장 순수한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자식에게는 무한한 사랑을 주었지만 손주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어쩌면 더 애틋하고 절절한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손주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 그리고 이 아이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고된 현실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조부모님들은 손주를 통해 자신들의 젊은 시절을 다시 떠올리기도 하고, 혹여나 자신이 채 이루지 못한 꿈을 손주가 대신 이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또한 자식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는 부모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손주에게만큼은 행복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선물해주고 싶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이 황혼 육아를 지속하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순수한 사랑과 헌신은 그 어떤 경제적 지원이나 사회적 보상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미숙 씨의 사연은 우리 사회의 황혼, 육아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일깨워줍니다. 조부모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단순히 가족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만 미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황혼 육아, 조부모를 위한 육아 돌봄 서비스, 건강관리 프로그램, 심리 상담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 역시 부모님의 노고를 이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부모님께 모든 육아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함께 고민하고 분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말에 아이를 돌보거나 부모님의 건강을 챙겨드리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 명확한 규칙을 설정하고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자세, 그리고 꾸준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지속 가능한 황혼 육아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황혼 육아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공동의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황혼 육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깊은 위로와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노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박미숙 씨께도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의 희생과 사랑은 분명 손주의 삶에 밝고 따뜻한 빛이 될 것이며 그 빛은 손주의 미래를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부디 힘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가슴 따뜻한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